토트넘과 풀럼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과 풀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과 풀럼의 승점 차이가 한 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최근 7경기 동안, 즉 6라운드 메뉴 전부터 지난 12라운드 맨시티 전까지 한 번도 연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강팀에게 승리하고 약팀에게 패배하면서 순위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자신들이 반드시 잡아야 할 팀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상 문제 때문인데 최근 비카리는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반더벤과 로메로도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또한 무어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 훈련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풀럼과 리그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으나 리그컵에서는 탈락했습니다. 풀럼은 토트넘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데 능숙한 팀으로 토트넘이 역습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VPN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프샤크와 같은 VPN을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한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축구를 시청하거나 해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VPN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PN 서비스인 서프샤크를 예로 들면 현재 위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해 원하는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정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VPN을 통해 위치를 독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를 실행한 후 검색창에 독일을 입력하고 선택하면 사용 중인 인터넷 연결이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VPN은 단순히 위치 변경뿐만 아니라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보안을 강화해 계정 해킹 위험도 줄여줍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실제 위치를 감추어 해커들이 정보를 추적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서프샤크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24개월 구독 시 4개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할인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VPN은 해외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한국에서 해외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공항이나 호텔의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되면 스미스 로우가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갈 때 수비수가 스미스 로우에게 붙으면 오히려 스미스 로우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 줘요. 그리고 이때 어이가 내려가 있다가 빠르게 올라와 주는 거죠. 그러면 우도기가 복귀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이어이가 공격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냐의 싸움이 펼쳐지는 거고, 왼쪽에서는 넬슨이 빠르게 올라갈 때 포로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로빈슨이나 테테가 정말 과감하게 올라와 주면서 풀럼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는 풀백들이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6명까지 늘려주는 팀이거든요.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의 움직임이 참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워비가 수비할 때는 100에서 100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스미스 로우가 먼저 측면을 공략합니다. 스미스 로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워비가 측면을 공략하고 이어이가 수비에 막히면 순간적으로 어비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테테가 오버래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난 시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 라인에서 로빈슨이 스로인을 안쪽으로 던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스로인을 던져줄 때 아무래도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죠.
쏠려 있을 때 반대편에 있던 이워비가 이 경기에서도 파이브백을 만들어줬다가 반대편에서 볼이 넘어올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수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면서 우도기가 받은 다음에 가운데로 일단 패스가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볼을 잡자마자 이워비 쪽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워비가 패스를 받는 순간 오른쪽 풀백 자리에 있었던 이 경기에서는 카스티유였거든요. 카스티유가 이어이를 도와주기 위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어이가 볼을 잡을 때 풀럼의 두 가지 공략이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우도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풀백이 있던 카스티유가 다시금 어비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브레넌 존슨이 수비로 내려올 때 카스티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이워비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카스티유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못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워비가 뛰어 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던 이 경기에서 드라구인 선수가 끌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워비를 향해서 우도기와 드라구가 측면으로 끌려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라구가 끌려나갈 때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미드필더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안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풀럼이 역습을 나갈 때 특히나 오른쪽 측면에서 이워비가 풀백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리고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제 다시금 뒤에 있었던 풀백이 또 오버래핑으로 올라오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풀럼이 공격을 할 때 1명, 2명, 3명까지 계속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되면 풀럼은 오른쪽 라인을 중심으로 빠른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우도기의 복귀 속도와 풀럼의 공격 전환 속도를 비교하며 특히 오른쪽 라인에 대한 대처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벤 데이비스가 단단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풀럼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토트넘의 실점 장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던 윌리안이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포로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왔고 그 틈을 타 안토니 로빈슨이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윌리안은 뒤로 볼을 떨궈주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고 이를 받은 로빈슨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포로를 다시 측면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벌어졌고 중앙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풀럼의 공격수 무니스가 침투하며 측면 크로스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한 장면이 발생했죠. 이처럼 풀럼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풀백들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역습을 전개합니다. 안토니 로빈슨, 왼쪽과 케니 테테 오른쪽에 활발한 오버래핑, 그리고 윌리안, 넬슨, 스미스 로우 같은 빠르고 유연한 공격 자원들은 풀럼의 전술적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가 라인을 높게 형성하거나 역습에 취약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합니다. 토트넘은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팀이기 때문에 풀럼처럼 역습에 강한 팀과 맞붙을 때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 같은 주요 수비 자원이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브레넌 존슨 대신 플로리안 스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존슨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수비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이 역습에 취약한 위치로 자주 노출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스킬과 같은 선수로 오른쪽 측면의 수비 밸런스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주요 전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